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게 상처만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바보 같았던 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대학교 때 과 대표로 알게 됐던 민우 선배는 학교에서 킹카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끼 많고 말 유창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선아라는 작고 예쁘장한 제 친구와 사귀고 있었는데 둘은 선남선녀 커플로 유명했었죠. 남몰래 민우 선배를 짝사랑하고 있던 저로서는 두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속만 탈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민우 선배가 제게 고민이 있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인형 후배, 지금 뭐 해? 새벽인 건 아는데 술 마시니까 문득 네 생각이 나서. 자다가 깨서 민우 선배님이랑 통화 중? 하긴 뻔한 걸 물어봤다. 당연히 자고 있었겠지. 진짜 미안. 다른 사람들도 떠오르긴 했는데 이런 얘기는 왠지 네가 제일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선배? 아무 일도 아니라면 아무런 일도 아니긴 한데 별일이라면 별일이기는 하지.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거 봤으니까. 헐, 선아가요? 걔가 왜? 넌 소문 같은 거 크게 관심 없을 줄 알았어. 걔 원래 나랑 사귀기 전부터 얼굴 까파기로 유명했었잖아. 나 솔직히 그거 알고 사귀기는 했거든? 근데 내가 막상 당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심란하네. 착한 사람이 막 나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 놓고 좀 물게. 선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서로 뭔가 오해가 있는 거겠죠. 그런가? 내가 뭘 잘못 들은 거려나? 들었다면 무슨 얘기를 들은 건데요? 선배가 직접 뭐 바람 피는 걸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지 뭐. 선아가 아저씨 같은 사람 손잡고 모텔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그걸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 거봐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모함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일단 선아한테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남자친구로서 믿어주고 한 번 사귄 여자는 끝까지 믿어주고 책임지는 게 바로 민우 선배 스타일이잖아요. 야, 우리 일영이 말 참 잘한다. MT 때 당연히 올 거지? 아니요. 저 수업에 알바에 바빠서. 하여튼 참 성실해. 젊을 때 놀아. 남자들도 여러 만나고 그래. 쑥맥처럼 대학생활 하다가 괜히 나 같은 쓰레기 만난다. 민우 선배가 왜 쓰레기예요. 그렇게 잘생긴 쓰레기가 어디 있다고. 캬, 너 사회생활 잘한다, 야. 하여튼 고맙고 내일 학교에서 보면 자주 인사하고 아는 체 하자. 네, 선배. 저는 선배가 선아랑 헤어지길 바랬었지만 그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격려와 위로가 도움이 되었던 덕분인지 선아와 민우 선배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잘 사귀고 있었죠. 저는 그 뒤로 두 사람을 잊고 지내다가 급한 땜빵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간청에 내키지도 않던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말없이 웃음을 짓던 저희는 새벽에 통화하던 그때처럼 스스럼 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안 내키던 소개팅이라 진짜 튈까 말까 계속 고민했었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너랑 다 만나서 간만에 대학 시절도 떠올리고 참 좋네. 선아는 어떡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두 사람 설마... 헤어졌지. 정확히는 선아가 나 차버린 거지만. 민우 선배는 머쓱하게 웃더니 묻지도 않은 얘기를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얼굴값 한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던 건지 선아는 민우 선배와 만나면서도 이 남자 저 남자를 참 많이 골라가며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선배는 그걸 알면서도 선아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런 선배가 지겹다면서 결국 떠나버린 선아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참 쓸쓸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바라던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고 교체해버리면 그만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착잡했죠. 서로가 선화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민우 선배와 저는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선배는 저와 사귀면서 무던히도 제게 잘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선화를 마음에서 완전히 털어버리지는 못한 눈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너한테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오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오빠 마음에 아직 선호가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더 잘할게. 응? 다른 사람 마음에 담아두면서 너 좋아하는 거 못할 짓이야.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 첫사랑이었던 오빠가 내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래. 선아랑 사귈 때부터 나 오빠 좋아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좋아할 거야. 나 오빠만 있으면 돈도 필요 없고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인영이 너 부모님이 돈 많아? 왜 사귀는 동안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오빠 취준한다고 쪼달리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돈 자랑하고 그래. 뭐 나쁘지 않게 살기는 하는데 이제 좀 달라 보이기라도 해? 그럼 나야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진짜 선아가 나 다시 붙잡으면 당장 갈 것 같거든. 이런 마음으로 너 사귀다가 너한테 정말 상처 주는 쓰레기 될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해서 그래. 그럼 오빠는 평생 다른 사람 안 사귈 거야? 내가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럼 내가 얌전하게 꺼져줄게. 괜히 선하니 뭐니 핑계대지 말고 나 좋은지 아닌지만 말하라고. 좋아하지. 내가 너 어떻게 안 좋아하냐? 나 잘난 거 뭐 있다고 나만 바라봐주고 이렇게 예뻐해주는데. 진짜 미안한데 그럼 나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라.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몇 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남자친구.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제 집 앞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더니 무릎을 꿇고 제게 대뜸 결혼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전 기꺼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고 선배이자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제 남편이 되었죠. 남편의 집안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지라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제가 사람을 돈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지만 돈을 떠나 어딘지 사람이 야비해 보인다는 말에는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의 신혼집은 단칸방에 신혼여행도 어려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직을 준비한다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던 남편을 대신해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버는 것은 저희 몫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월급이며 휴가를 모아 신혼여행을 떠날 생각에 부풀어 있기만 하던 저였죠. 그리고 회사를 다닌 지 5개월 만에 남편과 저는 때늦은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국의 풍경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첫날이 가고 둘째 날이 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야외 식당에서 악기 연주를 들으며 밥을 먹고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무거운 얼굴이 되어 사라지더군요.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라는 소리만 나오고 밥이 다 식을 동안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나타난 남편은 애써 웃는 얼굴로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미안, 나 먼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선아가 절박조산이라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네. 5개월 만에 신혼여행인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출산하는 병원에 가겠다고? 일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가뜩이나 힘든데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자. 선아 남편은? 애를 임신했으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은 뭐 하길래 오빠가 그 자리를 대신가? 그것도 신혼여행에. 지금 나 너랑 말다툼이나 하고 있을 시간 없어. 비행기 시간 맞춰서 한국 도착하려면 지금 빨리 나가야 하거든? 그렇잖아. 속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자꾸 심란하게 하지 말자 좀. 그래? 가.
고마워. 나 그럼 먼저 가볼게. 가는 대신 오빠랑 나 이제 부부 아니야. 뭐? 너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난 오빠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절연하다시피 하고 취직 준비하는 동안 오빠 대신해서 일 나가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 오빠랑 즐겁게 보낼 신혼여행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힘든 일 생겨도 오빠 방해 안 하려고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버텨왔는데 이건 너무 큰 배신 아니니? 이혼 못할 건 또 뭘까? 정인영, 배신이니 뭐니 너 지금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선아가 나 찾으면 언제든 떠날 것 같다고. 근데도 나 좋다면서 붙잡았던 건 너야.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 가라 가. 가버리라고. 영영 돌아오지 마. 안 그래도 그럴 작정이야. 꺼져줄게. 잘 놀고 잘 먹든지 말든지. 그대로 돌아선 남편이 몸을 되돌릴 줄 알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선아를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 버린 이후 저는 호텔에 누워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좋은 음식이며 풍경도 마음이 상하고 보니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군요. 이혼까지 거론한 건 너무 심했나 싶어 전화를 몇 번 걸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공항을 나서던 때에 저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선아였죠. 병원 주소 땡땡병원 201호. 오라 마라 아무런 말도 없이 달랑 주소만 남겨져 있는 선아의 문자. 그곳에 가면 남편이 있을 거라는 직감에 저는 짐도 풀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남편은 어딜 갔는지 전혀 보이질 않더군요. 오랜만이야. 반갑다는 말 굳이 안 해도 되려나? 무슨 일로 불렀어? 내 남편은? 예, 나 그래도 출산했는데. 이제 죽다 살아났다. 위로 겸 축하말 한마디는 해주라. 왜 내 남편한테 연락했어? 대체 왜 그런 건데? 이 애 아빠는 어디 가고 병원 오다 길이라도 잃었다니? 애 아빠? 그래. 뭐 어떤 의미로 길을 잃은 건 맞겠네. 자기가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야 할 여자가 아니라 엉뚱한 여자한테 매어 사는 신세가 된 거니까. 야, 너 지금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가 찾던 애 아빠 맞다. 선아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아보니 남편은 예의 머쓱한 웃음을 흘리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더군요. 선아의 애 아빠가 제 남편이라니.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선아의 눈치를 보는지 절 붙잡는 신용만 할 뿐이었어요. 언제부터냐고 맥없이 내뱉은 말에 두 사람은 미리 말이라도 맞춘 것처럼 술술 과거사를 읊더군요. 얼마 전 봄의 동창회에서 재회한 남편과 선아. 둘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영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는 알고 있거든? 근데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야 해. 내가 오빠 입장이면 절대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진 않을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말해. 신중한지는 어렵겠지만 솔직하게는 말할게. 나 솔직히 너보다 선아가 더 좋았고 그건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그런데도 너랑 결혼한 건 네가 부잣집 딸이라서 그랬던 거거든? 아, 그래서 부모님이랑 절연하니까 내가 필요가 없으시다?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너 취직 준비할 동안 계속 혼자서 일하면서 너 먹여 살리려고 고생했던 거 생각 안 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가 자꾸 혼자 일하면서 나 먹여 살렸다고 하는데 그래, 그건 고마워. 근데 너도 가난 때문에 고생했지? 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어. 가난 때문에 선아한테도 차이고 평생을 가난 저주하면서 살았다고. 부잣집 딸이라길래 결혼했는데 쥐꼬리만한 집에 살게 하면서 고생하게 만든 건 뒤통수 친 거 아니야?
너 진짜...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헛소리들을 짓거리는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이 옳아서라기보다는 그간 이런 인간의 실체를 모르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노력을 했던 제가 너무 불쌍해서였죠. 둘의 결별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헤어질 마당이니 아무래도 좋을 이야기였습니다. 울다가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가 누웠는데 어이가 없는 문자가 절 피식웃게 했죠. 우리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 선아랑 아이랑 잘 살도록 노력할게. 그 문자를 보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인간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혼해야 동의를 하겠지만 위자료를 아주 단단히 뜯어내든지 이것들이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야만 지들이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태도를 고치겠다 싶었죠. 다만 그 전에 제게 할 일이 있었어요. 전 부모님께 돌아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절 이해해 주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신 덕분에 저는 남편과 선화에게 엮인 문제를 풀 용기가 생겼죠. 이 둘이 제 인생에 입힌 피해를 어떻게 풀까 화가 나서 저는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이나 문제가 있다면 제게 다 알려달라고요. 의뢰비를 내고 한두 달이 지났을 쯤 문득 부모님께서 절 불러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제가 사람에게 한번 대었던 덕분에 면역주사를 단단히 맞은 것이라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어요. 언제나 절 지지할 테니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깊이 생각해보고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라는 부모님의 말이 그날로부터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는데요. 새삼 제가 하려는 복수가 유치하고 여전히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취소할까 하여 흥신소에 방문했는데 저는 사진과 서류들이 가득 담긴 봉투를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선아가 낳은 아이가 알고 보니까 회사 상사의 아이에, 회사 상사는 지금 마누라한테 위자료에 양육비에 된통 뜯기게 생겼다고요? 예, 저희도 정리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분은 선아라는 여자가 또 바람핀 게 자기 가난 때문이라면서 여기저기 대출 땡겨 쓰고 주식하느라 반폐인이 된 상태고요. 선아는 어떻게 됐는데요? 이건 진짜 큰 비밀인데 추가 비용을 내시면은 아니요, 됐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거 그냥 물어봤어요. 애초에 여기 온 것도 의뢰 취소하려고 왔던 거고. 아이고 사모님, 거래 좀 할 줄 아시네. 일단 얘기나 들어보세요. 깎아드릴게. 저는 더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흥신소 직원은 특별 서비스라며 선아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전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죄다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며 사귀던 선아는 지금 성병 때문에 남자들 몰래 병원에 다니던 중이라는 얘기였죠. 그 뒤로 남편은 한동안 제가 살던 부모님 집에 찾아와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면서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지 꾀죄죄한 몰골로 낮이며 밤이며 찾아왔고 사타구니를 벅벅 긁어대던 모습을 보니 없던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겁이 났는지 지금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고 있어 다행이네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 상처도 많이 아물었지만 사랑 타령하며 못난 남자를 쫓아다녔던 제 바보 같은 시절이 가끔씩 떠오르곤 하네요. 꽃이 영원히 필 수 없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언제까지고 영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다만 지기까지 좋은 향을 풍기며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